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도에 일단은 소폭 내려가면서 268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90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만이 홀로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2,140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042억 원대, 외국인은 1,150억 원대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었네요. 기관은 1,264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168억 원, 외국인은 13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저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눌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4월 달에 주식시장이 워낙 빠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패닉이라 할까? 그쵸. 이런 상태였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도 이제 코스피는 음봉을 기록했죠. 2,700선을 잠시 돌파했다가 다시 하회를 한 모습이었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이제 900선을 이제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FOMC의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소리가 아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들어오느냐에 관건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도 오늘 다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1,267원인데 과연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투자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환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거래소에서 이제 순매수를 했다는 게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 많이 우리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신흥국에서 가장 퍼가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5월달 늦어도 6월 아마 상반기 안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기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또 희망적인 거는 이제 투신의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버팀목이 이제 연기금하고 이제 투신인데 그래도 한쪽에서 작은 규모지만 투신이 일단 거래에서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에서 저는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4월 장이 마무리가 되고 5월 장이 또 열렸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5월, 6월 늦어도 또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5월장도 일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톡방에서만 종목에 대한 신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꾸준히 내주고 계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도 인증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어려운 장 같이 대응을 하시고 5월장에는 또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부터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잠시 나눠봤지만 오늘 장 또 이야기 한번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과 재료주들의 상승 마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반도체와 부품 재료주들은 또 상승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황은?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호재가 두 개가 있었죠. 일단은 네.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의 시장이 있어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일단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인텔의 아시아 일본 대표 맞아요. 네. 스티브 롱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죠. 지금 인텔이 어떤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를 하겠다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전략 투자를 하겠다라 해서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쪽 관련 기업들이 지금 아마 전략적으로 투자하니까 웬만한 우리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업종 테마보다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오늘 상승 테마를 많이 형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마 어떤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처럼 아마 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이제 부품 그리고 재료들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제 인텔의 한국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투자 이런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흐름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뉴스거리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들고 오셔서 화면 앞에 대시면은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률 올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든 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급 동향 또 한 주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투자 노트 한번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황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단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네. 어떤 종목을 주로 샀고 팔았는지를 한번 간략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일단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산 종목이 CJ 제일제당,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이었는데 CJ 제일제당은 우리 음식료 관련자들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 가지고 이런 업종들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CJ 제일제당은 이제 어떤 그 대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한계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적었었는데 이날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들어왔다 이렇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지금 포스코 그룹이 뭔가 좀 이슈에 좀 부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다각화 이런 문제 때문에 포스코 아마 홀딩스로부터 지금 주가가 이제 구름 내에서 이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포스코 케미칼도 그 일환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도한 종목은 뭐 우리 전통적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뭐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들은 보면 현대차, 기아는 좀 사는 모습이고 이제 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없는지 파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제 어떤 압축을 하는 거죠. 모비스를 파는 대신에 현대차, 기아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에 기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보면은 어떤 이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또 카카오 주가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계속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반등하는 시점은 뭔가 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때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부터 좀 탄력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 지금 뭐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또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인데 이제 화장품 업종도 보시면 이제 지금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화장품주들에서 좀 관심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중국은 지금 봉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26일은 일단은 이제 현대차, 기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현대글로비스, SKI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뭐 특이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를 일단은 매수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의 어떤 판매량이 늘면은 그 운송을 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좀 현대차 그룹에서 뭐 전략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그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글로비스도 아마 우리가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비스 아마 그룹의 어떤 운송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지 않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인데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익 실현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역시 어제 이어서 전일에 의해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7일은 또 아모레 퍼시픽을 샀죠. 뭐 네. 그동안에 이제 또 팔았다가 다시 이제 사는 모습인데 뭐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마 뭐 중국보다는 오히려 뭐 북미라든가 이쪽이 좀 더 아모레 퍼시픽에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실적 호전, 그다음에 LIG 넥슨 방산 관련,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아까 25일도 샀었는데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도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제 매수세 가담을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KB그룹, LG전자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8일 날 다시 이제 아모레 퍼시픽, 삼성 SDS,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모레지에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계속 또 매도를 했다가 전일에서 일단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룹주들은 뭐 SDS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좋은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에 동참을 한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LG 그룹주들이죠. 뭐 이노텍이라든가 그러네요.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OCI, 두산 퓨얼셀인데 지금 뭐 LG의 경우에는 뭐 지금 디스플레이 업적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노텍도 뭐 계속 이제 목표가를 올려왔지만 그 동안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문제되는 거는 SK텔레콤하고
LG KT인데 지금 네. 화이브제 어떤 그 우리 사용료를 이제 중간 가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싼 거나 비싼 건데 중간 가격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수해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통신 3사의 어떤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아마 미리 아마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에 동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뭐 넷플릭스도 걔들 망사용료는 안 내겠다 버티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또 안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또 당분간 이런 통신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약세를 보이면은 뭡니까? 공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29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SDI, 삼성전기,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시자에는 이제 전일에는 매도를 했지만 이날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가 SDI는 계속 뭐 삼성그룹 내에서도 어떤 순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 역시 LG전자, LG이노텍, 우리금융주택, 하이브, 두산에너빌러티에서 뭐 하이브는 뭐 아마 지금 거기에 어떤 군대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악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치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매수했던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삼성 SDI이고요.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네이버, LG전자, 포스코홀딩스, LG이노텍. 그다음에 매수 매도가 겹쳤던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메리카퍼시픽, OCI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 매도를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차트하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나 투신, 연기금이 계속 4월 네. 초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래서 주가 자체도 거의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쉽게 지금 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RSI가 어느 정도는 70 근처에 왔기 때문에 한번 불꽃놀이하면 튀어진 상태에서 빠지더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보면은 이전 고점이 한 14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네. 아마 14만 6천 원을 돌파한다는 그런 아마 시도를 한 상태에서 무너져도 그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뭔가 바이오 업종 이쪽을 키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맞아요. 혜택을 아마 셀트리온이 받지 않겠냐 해가지고 삼형제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이 좀 공격적으로 지난주에 매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좀 매도 매수가 엇갈리지만 그래도 매수할 때는 그래도 큰 규모로 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역시 일단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21선이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인데 역시 최근에 뭐 4월, 5월에 들어서 연기금하고 투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았었는데 지난달에는 이달에 들어서 29일 날 대량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46만 원에서 올라와서 지금 62만 원까지 단기간에 한 20-30% 올랐는데 아마 지금도 이 가격대가 또 121선에 걸쳐 있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또 저항선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1선을 과연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일단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휴림 로봇, 메이지언,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LNF, 에코프로비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랩, 첨보, HLB 대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또 상승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날 화요일 날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HLB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뭐 LX 세미콘, LNF, 심텍, 반도체 관련주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응급제인 LNF를 매도를 했습니다. 27일 날은 일단은 게임진 위메이드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네. 엔터진 JIP 엔터. 그래서 지금 뭐 엔터주들도 한동안 올랐다가 다시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네. 또 아마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심택에서 심택은 보시면은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흐름만 잘 타면 어느 정도 매도해서 이렇게 매수로 돌아설 때 하면은 연속적으로 사든가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택은 심택뿐만 아니라 이제 홀딩스가 있는데 같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들도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스도 보시면은 펄어비스도 하루는 또 올랐다 빠졌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박스권 매매가 아마 게임주들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게임주라는 게 오르더라도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조정받고 하고 근데 좀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게임주들이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8일 날은 역시 매수한 종은 안는밖에 없는데 지금 뭐 계속 뭐 분당 을인가에 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네. 이제 안내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정치인 관련주가 어떤 거 테마, 어떤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또 이재명 전 그 후보가 지금 뭐 부평인가 어디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또 뉴스 나오면 또 이재명 관련주가 한번 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정치 테마주는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정치인 관련주는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 뭐 안철수 관련주도 써니전자 이런 거 보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10배까지 올라갔다가 뭐 거의 10분의 1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인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한다 하면은 손절 가격을 좀 마음속에 가지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모를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방치해 두면 뭐 방임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펄어비스, LNF, 오스테 임플란트, 심텍, 동진세미컴, 포바이퍼인데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하고 일단은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은 에코프로 비행, 동진세미컴,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은 또 매수로 돌아섰고 오히려 또 LNF는 계속 팔고요. 아프리카 TV 또 심택을 파는 거 봐서는 심택은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LNF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은 사고 LNF는 파는 이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종합하면 일단은 지난주에 아마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전 한 종목밖에 없고요. 매도한 종목은 LNF, 심택, 펄어비스를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전에 대해서 수급을 보시면은 아마 연기금이 좀 지속적으로 샀던 것 같고요. 차트를 봐서도 어느 정도 아마 5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6만 원대를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1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뭐 하나 손보는 뭐 마이너스 10%, KB금융 마이너스 3.9%에서 아마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네. 이 와중에 이제 현대건설이 2.1%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분석을 정확히 많이는 안 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2% 오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간단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뭐 포스코엠트 유니드도 뭐 한 7% 빠졌고 기업은행에서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건설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강해질 거다 하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가는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상향을 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해외 수주 확대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구체화 등이 예정돼 있어 모멘텀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올해 이제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7.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2%인데
아마 이제 컨센서스는 우리 어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또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일단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아마 해외 쪽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이런 원가 자체가 좀 어떤 공사비가 뭐 절감이 된다든가 이런 거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뭐 카타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사실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또 환율 변수도 있고 여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결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목표가는 올렸지만은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수급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계속 지금 매수를 했다가 좀 파는 모습이고, 투시는 계속 팔다가 지난주 막바지에 좀 사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도 계속 팔다가 지난주 막판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큰 어떤 특징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보시면 이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은 5만 1,000원대에서 4만 1,000원대까지 한 25% 정도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결국에는 지금 차트 모습도 올라가는 모습에서 억각으로 해서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봐서는 또 121선이 지금 위에 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121선이 6개월 이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이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121선, 1년은 이제 240일 이렇게 따지는데 네. 아마 120일 이평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중장기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121선을 앞에처럼 돌파하면은 한번 상승 어떤 거 분출할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또 4만 원대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난세웅의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노트 또 알찬 시간 들어봤습니다. 현대건설 리포트도 전략 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현대건설 종목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바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흥구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150원이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오늘 0.80%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8,78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오늘 8,600원대 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8,4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8,82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고요. 장중에는 장 막판에는 결국 0.80%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계셔서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흥구석유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주, 이제 석유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4월 말에 보시면 이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뭐 대성 에너지부터 계속 이제 올랐었는데 네. 사실 이 종목도 2월 달에 11,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8,000원대, 7,000원대까지 해서 거의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시점에 지금 이제 흥구석유 이번을 사신 것 같은데 뭐 비중은 이제 5% 잡고 일단 수익권인데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전쟁 얘기가 뭐 전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런 어떤 대금 자체를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또 이런 거를 봐서는 이런 가스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흥구석유도 뭐 그중에 하나니까 지금 오늘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주가가 올랐자 윗꼬리가 계속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속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종목도 거의 9,200~300원의 이런 선행 스팬2가 길게 저항선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거를 계속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이런 저항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아마 요거를 한번 돌파를 하면은 지난번에 고점인 11,600원까지도 아마 한 번에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상한가 치면 또 그 30%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2월 24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장중에도 뭐 15%, 20%씩 계속 터치를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마 10,000원 이상은 한번 흐름만 타면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이 나셨는데 쉽게 팔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부터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가스 관련도 테마주로 계속해서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0원 이상도 바라봐도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부터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5,780원이고요. 비중은 역시나 5%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오늘 0.25% 소폭의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41,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또 살펴보시죠. 네, 에브리봇 오늘 39,750원에 시가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바로 또 상승을 하면서 48,85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더니 일단은 오늘 소폭의 상승만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4만 원 선 위로 그래도 마감이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또 에브리봇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 또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에브리봇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뭐 휴림 로봇을 비롯해가지고 계속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 종목도 작년 12월에 21,800원의 주가가 올해 거의 뭐 52,000원 2배 이상 올랐다가 네.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아마 거의 또 3만 원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이 종목은 4만 원대 초반이 4만 원대가 오면서는 현재는 지지선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보면은 테마주들도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바로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로봇 관련주도 한번 오를 때마다 뭐 10%, 20%, 뭐 상한가도 기록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사신 가격보다 지금 한 5,000원 정도, 2% 정도 빠져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언제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10%, 20%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마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에브리봇도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로봇 미래 먹거리로 또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또 다시 한번 테마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브리봇도 한번 좀 앞으로에 나오는 이슈들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리진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05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8%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부터 보고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오리진 오늘은 1.05%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963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53원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내 오후장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을 나타내더니 974원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오늘 1%대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963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흐름까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4원대 이제 4월 한 13일경에 이제 1,200원 선까지도 올라갔던 주가가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900원대 후반, 1,000원대에서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요. 오늘 일단 좀 소폭의 상승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1,000원 밑에서 963원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000원 선 위에서 일단 들어가신 상황인데, 네, 네오리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번이 이제 아마 1,050원이면은 뭐 현재 가격보다 좀 빠져 있지만은 이 종목이 4월 12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종가는 이제 16%로 끝났었는데 네.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여러 가지를 해요. 소프트웨어도 하고 게임도 하고 화장품 사업도 하는데 네. 이 회사 이제 중국인 대표 리지앙 대표가 설립한 중국 게임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이포트인데 조이포트가 뭐 판호를 발급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4월 12일 날 이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랐었는데 그때 한번 상한가를 유지를 못하고 밀리면서 계속 지금 1,200원에서 900원대까지 왔는데 네. 이런 종목은 뭐 동전주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또 이슈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이분이 좀 손실이지만 지금 3~4%는 어느 정도 이전 종목들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급등할 때 슈팅이 날 때 충분히 빠져나왔을 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도 과거에 아마 우리가 보시면은 1,660원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올라갈 때는 또 그렇게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뭐 게임주 자체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한번 슈팅이 났을 때는 아마 수익을 좀 실현하고 아니면 뭐 본절에서 매도를 한다든가 해서 아마 충분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네. 네오리진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일단 이슈나 재료가 있을 경우에 슈팅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더 이슈들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매수가 근처 올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리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로보로보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1,4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50%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역시나 1,1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루 흐름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오늘 9,900원 출발을 했었는데요. 바로 또 상승을 하면서 1,750원 선까지 잠시 터치를 했었습니다. 매수가 위까지 좀 올라왔었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1,150원에서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매수가 위로 올라와 주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마감장에는 다시 한번 떨어졌네요. 로보로보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 종목은 이제 로봇인데 특히 뭐 교육용 교육하고 네. 상당히 로봇 사업을 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로봇 사업 규모를 이제 10배를 더 늘린다 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지금 로봇 사업에 아마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로보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은 좀 재밌어요. 보시면은 투신이 한번 우리 4월 25일 날 좀 많이 샀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팔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신이 사면 그 다음 날 오르니까 팔고 다시 또 오늘 좀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사고 팔 가다가 또 어제 오늘은 또 샀는 모습이니까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체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신이 이렇게 어쨌든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에 참여하는 거 봐서는 일단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로봇 관련주도 보면 이제 어떤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저가주인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을 로보는 이제 10,000원대인데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로보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은 실적은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네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적자, 영업이 적자인데 부채 비율은 얼마 안 되죠. 부채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1,400%로 봐서는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어떤 면에서 부채 비율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삼성이나 LG전자 이런 영향을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충분히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노리고서 아마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담궜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12월 달에 거의 3,000원대 하던 게 거의 뭐 4배 올랐거든요. 4배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10,000원대면은 거의 뭐 오른 거에 한 뭐 얼마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지금 10,000원대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진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로봇 관련들을 보면 이 윗꼬리가 항상 많아요. 보면은 상한가를 치다가도 무너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장중에 이런 어떤 급등을 할 때 이분 뭐 단가 14,000원이니까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어떤 뭐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도 역시 일단 홀딩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9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8% 갖고 계시네요. 엔캠도 오늘 마무리부터 한번 보시죠. 네, 엔캠 오늘은 0.12%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2,9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최근 흐름까지 한번 보고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엔캠 98,000원대까지도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4월달 들어서면서 쭉 밀려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8만 원대까지도 밀려나면서 일단 오늘은 빨간불을 켜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고요. 일단 8만 원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9만 원대에 진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때 네. 공모가가 한 4만 원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되자마자 한번 빠졌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3만 6천 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하락과 지금 상승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은 7만 3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만 원 왔다가 다시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전해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레포트를 보면은 엔캠이 사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어떤 거 양극재, 음극재 말고 아마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는 탑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그런 그 부각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특히 이제 엔캠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분 이상 가격이 91,000원이면 이제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빠지는 상태인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LNF도 이제 올랐다 이제 조정받는 모습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은 마지막 주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BM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LNF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캠이 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 이제 투시는 계속 팔고 있죠. 연기금은 이제 사는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사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투신의 어떤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죠. 보시면은 뭐 팔게 되면은 외국인이 사는 거, 뭐 연기금 사는 거보다는 투신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투신은 팔지만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신 물량이 전부 다 나오면은 네.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투신도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 투신사는 계속 공매도를 지금 치는 것 같은데 뭔가 뭐 엔캠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투신은 팔지만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사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는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거든요. 네. 차트도 보시면 이제 어제 보면은 개파락을 했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5%대 하락을 하고 오늘도 뭐 그게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런 어떤 개파락 자체는 항상 개분 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91,000원이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만회했을 때 생각이 되고 올해 어떤 좌우지간에 이런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엔캠이 탑픽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면서 좀 더 지금 빠져 있지만 아마 홀딩하시면서 추이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엔캠까지도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강철강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12,4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전략 보겠습니다. 네, 금강철강은 오늘 1.33%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11,1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철강 오늘 큰 움직임은 없다가 장중에 11,700원 일단 갔었고요. 결국 마무리에선 파란불을 켜내면서 11,050원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11,1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금강철강도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셔서 일단 톡방에 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철강주들,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던 이유는 이제 중국이 어떤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또 그 와중에 또 중국의 철강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탕산시 일부 공장이 셧다운이 됐어요.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13,80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차트 모습이 물론 빠질 수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개구리가 움츠린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눌림목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또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락보다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걸 저는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격이 12,450원이면은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올라야 되는데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오를 때는 뭐 이날이 언제예요? 4월 20일 날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21일 날도 뭐 13%, 23%하고 오를 때마다 뭐 이 종목은 굉장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은 매수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슈팅 기회를 보면서 매도 타임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강철강까지 봐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부 순서는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후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같이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2부에서도 난세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